이번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 선거에서 뭐 여러 이제 후보들 말씀도 살짝 하셨는데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철학이라든가 뭐 노동에 대한 철학 또 노사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정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정당들의 협조 또 참여도 필요한데요. 직접 토론해 보시니까 이번 후보들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뭐 만약 이제 뭐 자신을 제외하고 어떤 분이 뭐 당선이 만약에 되었었을 때 나랑 이제 가장 협조가 가능한 후보가 있다. 그다음에 어떤 후보인지 또 반대로 이런 후보가 되면 참 우리 정의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펴기가 어렵겠다.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변별력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똑같냐? 그거는 아니죠. 그 안보나 또 외교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결국 경제 민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가졌던 개혁성조차 이번에 실종됐다. 대표적으로 제가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해법이 뭐냐. 지금 이 촛불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가장 중요하게는 부동산 정책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게 그거예요. 폭탄 공급, 규제 완화, 부동산 감세입니다.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내놓은 대안입니다. 만약에 그 해법이 맞다면 정권 교체 해줘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기득권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체성이 아니냐.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차이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555 경제 비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수량적인 경제 목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이래 15년 만에 처음입니다. 그동안의 경제 철학, 경제관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거의 모든 정파가 합의를 보는 수준에 이르렀던 게 낙수효과 없다는 거였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성장은 이제 끝났다.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그 전략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국제 IMF도 십수년부터 한 얘기고요. 국제사회도 이야기한 얘기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보수든 진보든 다 그걸 수용을 했는데 다른 데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. 코스피 5천 하겠다. 그게 대통령이 내걸 수 있는 공약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또 여러 참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들 그리고 대주주들의 이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데 대해서 엄단하는 이런 것이 정부의 할 역할이지. 그럼으로써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. 예? 코스피 5천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내걸 그 공약인가. 이런 점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이런 수량적인 성장 지표가 왜 문제냐. 그 안에 담긴 극단적인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기후위기와 극단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. 그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기후고 기후위기 극복 문제고 또 하나는 불평등 해소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